정말 믿지 못할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 기술? 그 작은 나라가 뭘 알아? 별 볼 일 없어. 세계 최고라 자부하는 독일 출신의 토목공학 전문가인 그는 오랫동안 독일 공학의 우수성을 믿으며 한국 기술은 검증되지 않고 허세에 불과하다고 치부했습니다. 그러다 모래폭풍이 몰아치는 사막의 한복판에 철도 공사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충격적인 일을 마주하는데요.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사연 바로 들어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한국 공학에 대한 생각을 바꾸게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저는 에드워드 밀러 박사로 35년 동안 독일의 최고 토목 기술자 중 한 명으로 일해왔습니다. 유럽과 북미 전역에 철도를 건설했죠. 베를린에 있는 제 사무실 벽은 상장과 인증서로 가득 차 있었어요. 사람들은 저를 존경했고 제가 건설에 대해 이야기할 때면 귀 기울여 듣고 있었습니다. 제 이야기는 평범한 화요일에 시작됐어요. 아침 커피를 마시면서 미넨의 작은 다리 설계도를 검토하고 있었는데 전화가 울리고 있었죠. 전화 너머의 목소리는 약간의 억양이 느껴졌어요. 밀러 박사님, 저는 사우디 왕립개발청의 아메드입니다. 리야드 지하철 프로젝트에 박사님의 전문 지식이 필요합니다. 제 얼굴에 미소가 번지고 있었어요. 세계의 독일 공학이 최고라는 것을 보여줄 또 다른 기회였죠. 이 프로젝트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었어요. 사막에 건설될 거대한 지하철 시스템이었습니다. 도전적인 일이었지만 제가 못할 일은 아니었죠. 물론이죠. 제가 말했어요. 자문으로 참여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우리는 국제적인 팀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최고의 두뇌들을 모으고 있죠. 제 미소가 조금 사그라들고 있었어요. 국제적인 팀이라고요? 저는 제가 아는 엔지니어들, 즉 제가 신뢰하는 독일이나 미국식 전통으로 훈련받은 사람들과 일하는 것을 선호했습니다. 누가 또 참여하나요? 저는 태어난 척하며 물었어요. 프랑스, 미국, 그리고 한국 팀들이 참여합니다. 그가 대답했어요. 한국 팀은 우리의 독특한 과제 해결에 도움이 될 만한 흥미로운 새로운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저는 거의 커피를 쏟을 뻔했어요. 한국이라고요? 한국 엔지니어들이 철도 건설에 대해 저에게 무엇을 가르칠 수 있을까요? 제 생각에 한국 기술은 검증되지 않았고 아마도 과장된 것 같았어요. 저는 이전에 한국 엔지니어들과 일해본 적이 없었지만 이미 그들의 방식이 우리 것만큼 좋을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제안을 검토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딱딱하게 말했어요. 통화 후 저는 창가로 걸어가 베를린의 정돈된 거리를 내다보고 있었어요. 여기 모든 것은 제게 이해가 됐습니다. 모든 것이 제가 이해하는 규칙을 따르고 있었죠. 하지만 이제 저는 기온이 섭씨 50도까지 올라가고 모래폭풍이 며칠 동안 작업을 중단시킬 수 있는 곳으로 가달라는 요청을 받고 있었어요. 게다가 제가 신뢰하지 않는 방식을 사용하는 사람들과 함께 일해야 했죠. 프로젝트 문서는 다음 날 도착했어요. 저는 밤늦게까지 그것들을 읽고 있었고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제 얼굴에는 점점 깊은 주름이 생기고 있었어요. 프로젝트는 엄청났습니다. 철도 176km, 85개 역, 그리고 실제 선로 70km 모두 지구상에서 가장 혹독한 환경 중 하나에 건설되어야 했죠. 그때 제가 보게 됐어요. FSLM 방식, 저는 이 용어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간단한 검색을 통해 그것이 다리를 건설하기 위한 한국의 혁신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들은 공장에서 큰 부품을 만들고 한 번에 모두 설치함으로써 건설 시간을 몇 달이나 절약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었어요. 불가능해. 저는 혼잣말을 하고 있었어요. 이건 기껏해야 이론적인 거야. 실제 조건에서는 작동할 수 없어. 특히 사막에서는. 2주 후, 저는 리야드행 비행기에 타고 있었어요. 우리가 안개 낀 하늘을 통과해 내려갈 때 저는 넓고 황토색인 풍경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건설 현장들이 이미 도시 곳곳에 작은 상처처럼 점점이 박혀 있었어요. 그 규모는 저에게도 위압적이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열기가 벽처럼 저를 덮쳤어요. 재킷 아래 셔츠는 즉시 땀에 젖어 있었습니다. 공기가 두껍고 숨쉬기 어렵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리야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밀러 박사님, 제 가방을 받아드는 운전기사가 말했어요. 팀은 내일 박사님을 만나길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날 밤 호텔방에서
저는 다시 제 노트를 검토하고 있었어요. 저는 이 한국의 FSLM 접근법보다 전통적인 방식이 왜 더 나은지 설명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평생 제 기술을 완벽하게 다듬어 왔어요. 무엇이 효과가 있고 무엇이 효과가 없는지 알고 있었죠. 사막의 열기에 맞서 에어컨이 시끄럽게 윙윙거리는 가운데 저는 잠이 들어가고 있었어요. 그때만 해도 공학에 대한 제 믿음, 그리고 저 자신에 대한 믿음이 곧 도전받게 될 거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저는 저를 영원히 변화시킬 여정의 가장자리에 서 있었지만 당시에는 너무 자만해서 그걸 보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날 밤 꿈에서 저는 여전히 세계 최고의 토목 기술자였어요. 다른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는 독일 전문가였죠. 저는 아직 사막이 겉모습을 벗겨내고 진실만을 남긴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 자만심과 편견에 관한 진실은 내일에 타오르는 태양 속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회의실은 바깥에 타는 듯한 열기와 비교해서 너무 춥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저는 넥타이를 바로 잡으며 한국식 방법에 반대하는 제 주장을 준비하고 있었죠. 큰 테이블 주변에는 여러 나라에서 온 엔지니어들이 앉아 있었어요. 자신감이 넘치는 미국인들, 우아한 노트북을 가진 프랑스인들, 그리고 제가 알아보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도 있었죠. 그때 그녀가 들어왔어요. 이수지는 제가 놀랄 정도로 차분한 미소로 한국팀을 이끌고 있었어요. 저는 공격적이고 어쩌면 거만한 사람을 예상했었거든요. 하지만 그녀의 악수는 단호했고 눈빛은 날카롭고 지적이었습니다. 밀러 박사님,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그녀는 살짝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베를린 지하철 확장 공사에서의 박사님 업적은 정말 획기적이었죠. 그녀의 칭찬이 불편해서 뻣뻣하게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저는 그녀를 좋아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이수진이 발표를 시작했을 때 저는 팔짱을 낀 채 뒤로 기대앉아 있었어요. 하지만 그녀가 터널 보링 머신과 특수 냉각 시스템의 슬라이드를 보여줄 때 저도 모르게 몸을 앞으로 기울이고 있었죠. 그 기계들은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속도를 달성하고 있었어요. 비슷한 조건에서 하루에 42m나 되는 속도였습니다. 실례합니다. 저는 참지 못하고 끼어들었어요. 이 수치들이 너무 낙관적인 것 같은데요. 실제 사막 조건에서 정말 테스트해 보신 건가요? 이수지는 방어적이 되는 대신 미소를 지었어요. 좋은 질문이십니다. 밀러 박사님. 저희는 중동 전역의 새 프로젝트에서 이 시스템들을 구현했어요. 하지만 백문이 불여일견이죠. 내일 B 현장에서 시연회에 함께 하시겠어요? 저는 동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 날은 제 첫 번째 진짜 시험이었어요. 우리가 터널 현장에 접근할 때 태양이 무자비하게 내리쬐고 있었죠. 특수 냉각 수트를 입은 작업자들이 거대한 기계 주변에서 효율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한국의 터널 보링 머신은 제가 이전에 본 것과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특수 코팅과 이중 냉각 시스템으로 개조되어 있었죠. 이 코팅은 이수진이 기계 표면을 두드리며 설명했어요. 모래 손상을 방지해요. 그리고 여기, 그녀는 복잡한 파이프 배열을 가리켰어요. 50도에서도 계속 작동하는 저희의 이중 냉각 시스템입니다. 마치 그녀의 말에 도전이라도 하듯 뜨거운 바람이 현장을 가로질러 따끔한 모래를 날리고 있었어요. 작업자들은 거의 눈치채지 못하는 것 같았지만 저는 눈을 가려야 했죠.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어요. 우리는 독일 설계 장비가 사용되고 있는 다른 터널 구역으로 걸어갔어요. 3명의 엔지니어가 또다시 고장난 냉각 시스템과 씨름하고 있었죠. 얼굴이 붉게 상기되고 좌절감에 빠진 그들은 일정에서 뒤처지고 있었어요. 이번 주의 세 번째예요. 제 옆에 서 있던 프랑스 팀 리더인 피에르가 중얼거렸어요. 아마도 우리는 고려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는 의미심장하게 멀리서 원활하게 작동하고 있는 한국 장비를 힐끔 쳐다봤어요. 저는 제 확신이 마른 사막 땅처럼 금이 가기 시작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다음 몇 주 동안 저는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었어요. 한국 구역은 꾸준히 진행되는 반면 전통적인 방식은 열과 모래에 고전하고 있었죠. 우리 것이 작동을 멈출 때도 그들의 센서는 계속 작동하고 있었어요. 우리 콘크리트가 열 때문에 너무 빨리 마를 때도 그들의 콘크리트는 제대로 굳어가고 있었죠. 저를 정말로 흔든 순간은 예상치 못하게 찾아왔어요.
제 구역의 주요 센서 시스템이 완전히 고장나서 작업이 중단됐어요. 모래가 모든 곳에 들어가서 정교한 전자 부품을 망가뜨린 거죠. 우리는 며칠, 어쩌면 몇 주의 지연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몇 시간 내에 이수진의 팀이 새로운 유형의 센서를 가지고 도착했어요. 이건 AI 적응형 시스템이에요. 그녀는 자랑하지 않고 단순히 사실을 말하고 있었어요. 모래 간섭에도 불구하고 기능하는 법을 배우죠. 우리는 다른 프로젝트에서 비슷한 문제를 겪은 후에 이것을 개발했어요. 그들은 빠르게 설치했고 같은 날 작업이 재개됐어요. 떠들썩함도 없고 내가 말했잖아요 같은 말도 없이 그저 조용했어요. 그날 밤 호텔방에서 저는 창가에 서서 반짝이는 리아드의 불빛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건설 크레인들이 밤하늘에 조용한 거인처럼 서 있었죠. 제 경력에서 처음으로 저는 어려운 진실과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틀렸던 거예요. 한국 공학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일하는 저의 전체적인 접근 방식에 대해서도요. 제 노트북이 책상 위에 펼쳐져 있었는데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관찰 결과로 가득 차 있었어요. 한국식 터널 보링 하루 42m. 전통적인 방식 하루 28m. 한국 장비 고장 3주 동안 3번. 전통 장비 고장 3주 동안 17번.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요. 제 편견은 사실에 근거가 없었던 거죠.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면서 저는 내 안에서 무언가가 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어요. 제 확신은 호기심에 자리를 내주고 있었죠. 제 자존심은 천천히 존경으로 대체되고 있었어요. 편안하지는 않았어요. 변화는 결코 그렇지 않죠 하지만 저는 예상치 못했던 것을 느끼고 있었어요. 흥분이었죠. 내일은 달라질 거예요. 내일 저는 이수진에게 그녀를 시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배우기 위해 질문할 것입니다. 내일 저는 제 동료들을 다른 나라에서 온 경쟁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지 않는 사막에 맞서는 문제 해결사로 보기 시작할 거예요. 저는 다리 설계와 냉각 시스템에 대해 생각하며 잠이 들었어요. 제 마음은 35년간의 공학 생활 중에서 그 어느 때보다 열려 있었죠. 사막은 이미 저를 변화시키고 있었어요. 바람이 돌을 침식시키듯 제 오래된 생각들을 닳게 하고 있었죠. 프로젝트가 시작된 지 6개월 만에 재앙이 닥쳤어요. 처음에는 지평선에 어두운 선이 나타났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높아지고 있었죠. 작업자들이 가리키며 소리치고 있었어요. 모래 폭풍이다. 누군가 소리쳤어요. 모두 대피하세요. 모래벽이 우리를 덮치기 전에 할 수 있는 만큼 안전 조치를 취할 시간이 몇 분밖에 없었어요. 하늘이 주황색으로 변했다가 갈색으로 그리고 거의 검은색으로 변해가고 있었죠. 모래가 모든 공간을 채우며 가장 작은 틈새까지 파고들고 있었어요. 3일 동안 폭풍은 우리 단지 밖에서 울부짖고 있었죠. 밖으로 나가면 제 앞에 있는 손도 볼 수 없을 정도였어요. 폭풍이 마침내 지나갔을 때 제 마음이 무너지고 있었어요. 우리 건설 현장은 마치 1000년 동안 묻혀있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장비는 모래로 덮여 있었고 전자장치는 고장났어요. 몇 주간의 작업이 모두 망가진 것 같았죠. 제가 평생 신뢰했던 전통적인 방식은 우리를 이런 상황에 대비시켜주지 못했어요. 3주 정도 걸릴 겁니다. 피에르가 우리가 피해를 조사하는 동안 추정했어요. 일정을 다시 맞추려면 아마 4주는 걸릴 거예요. 이건 재앙이었어요.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세자가 2주 후에 방문할 예정이었고 그는 후퇴가 아닌 진전을 기대하고 있었죠. 저는 책임감의 무게가 저를 짓누르는 것을 느끼고 있었어요. 그때 저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한국 구역이 달라 보였어요. 그들도 피해를 입었지만 우리만큼 심하지는 않았죠. 그들의 장비는 특수 덮개로 빠르게 봉인되어 있었고 전자장치도 여전히 작동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구역은 몇 주가 아닌 며칠 안에 다시 가동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어진 긴급 회의에서 방안은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프로젝트 책임자들은 왕세자에게 무엇을 말할지 논쟁하고 있었죠. 비난이 바깥의 모래처럼 날아다니고 있었어요. 이수진은 모두가 발언할 때까지 조용히 앉아 있다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우리가 이걸 고칠 수 있어요. 그녀는 간단히 말했어요. 우리 구역뿐만 아니라 모든 구역을요. 그녀는 제 공학적 사고를 뒤흔드는 계획을 설명했어요. 그녀 팀의 빠른 조립 방법과
우리의 전통적인 구조 설계를 결합하면 잃어버린 시간을 회복할 수 있다는 거였죠. 그건 훌륭했지만 완전히 검증되지 않은 방법이었어요. 그건 제가 평생 따라온 규칙서를 던져버리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어요. 선임 컨설턴트로서 제 의견은 무게가 있었거든요. 저는 제 아내 옛자아가 그 계획을 너무 위험하고 너무 시도된 적이 없다며 거부하고 싶어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증거는 제 눈앞에 있었죠.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이수진의 계획이 우리의 최선의 선택입니다. 제가 말했어요. 제 목소리는 제 귀에도 달라 들렸어요. 겸손하지만 어떻게든 더 강했죠. 즉시 실행할 것을 권고합니다. 테이블 주변의 놀란 얼굴들을 보니 그들은 제가 저항할 것이라고 예상했던 것 같았어요. 이수진조차도 놀란 듯했죠. 피에르가 동의의 뜻으로 고개를 끄덕였고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고 있었죠. 그 다음에 이어진 것은 제 직업생활에서 가장 강렬한 이주였어요. 저는 이수진과 그녀의 팀과 나란히 일하면서 몇 달 전만 해도 불가능하다고 일축했을 기술들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독일의 정밀함과 한국의 혁신을 결합했어요. 우리는 밤낮으로 일하며 매일 밤 몇 시간씩만 자고 있었죠. 저는 한국의 FSLM 방식이 몇 주가 아닌 며칠 만에 전체 다리 구간을 설치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을 배웠어요. 그들의 특수 콘크리트 혼합물은 극한의 열에서도 제대로 굳어갔고 그들의 센서 시스템은 모래에도 불구하고 계속 기능하고 있었죠. 제가 공학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도전받고 있었고 저는 위협받는 대신 흥분하고 있었어요. 왕세자 방문 하루 전 우리는 함께 서서 우리가 이룬 것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우리는 모래폭풍에서 회복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원래 일정보다 앞서가고 있었죠. 불가능했던 것이 가능해졌어요. 해냈네요. 이수진이 제 옆에서 조용히 말했어요. 아니요. 제가 그녀의 말을 고쳤어요. 당신이 해낸 거예요. 당신의 방식이 이걸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저었어요. 결합이 효과적이었던 거예요. 어느 한 접근법만으로는 성공하지 못했을 거예요. 다음 날 왕세자의 방문은 대성공이었어요. 그가 건설 현장을 둘러보는 동안 저는 진정한 열정으로 한국의 혁신을 설명하고 있었죠. 그가 모래폭풍에도 불구하고 빠른 진전에 대해 물었을 때 저는 국제적 협력에 온전한 공을 돌렸어요. 이것이 바로 제가 희망했던 것입니다. 왕세자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다른 나라들이 함께 일하면서 그들의 강점을 결합하는 것. 이것이 사우디아라비아의 모든 미래 프로젝트의 모델이 될 것입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특별한 저녁 식사로 축하했어요. 건배를 하기 위해 잔을 들어올리는 동안 저는 테이블 건너편에서 이수진과 눈이 마주쳤어요. 그녀는 제가 받았던 어떤 상보다도 더 많은 전문적 존경을 담은 작은 고개 끄덕임을 보냈죠. 그 순간 저는 중요한 것을 깨달았어요. 제 가장 큰 성취는 우리가 건설하고 있는 물리적 구조물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제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벽을 허무는 것이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제 사고를 제한했던 자만심과 편견으로 지어진 벽이었죠. 그날 밤 늦게 저는 호텔 발코니에 서서 사막 위의 별들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공기는 마침내 시원했고 평화로운 느낌이 저를 채우고 있었죠. 모래폭풍의 시련은 변화에 대한 제 마지막 방어막을 벗겨냈어요. 제 확신을 잃는 과정에서 저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의 마지막으로 지혜를 얻었어요. 저는 독일에 있는 동료들에게 이 경험을 어떻게 설명할지 생각하고 있었어요.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도전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틀렸다는 것이 증명된 것이 저를 더 나쁜 엔지니어가 아닌 더 나은 엔지니어로 만들었다는 것을 어떻게 그들에게 말할 수 있을까요? 안으로 들어가려고 돌아서면서 저는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든 6개월 전에 리야드에 도착했던 그 사람과 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사막이 저를 변화시켰어요. 마치 우리가 지하철 노선과 역으로 사막을 변화시키고 있는 것만큼 확실하게요. 그리고 저는 그것이 기뻤어요. 리야드 지하철 프로젝트가 완성을 향해 나아가면서 저는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었어요. 모든 것을 안다고 믿으며 사우디아라비아에 도착했던 자랑스러운 독일 엔지니어는 사라졌죠.
그 자리에는 새로운 사람이 서 있었어요. 더 많이 듣고 덜 판단하는 사람이었죠. 프로젝트 회의에서 저는 이제 주장하는 대신 질문을 하고 있었어요. 이수진 씨,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 제 가장 좋아하는 문구가 됐어요. 또는 피에르, 프랑스식 접근법은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요? 저는 우리가 다른 나라들의 아이디어를 결합할 때 어느 한 국가가 혼자서 개발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나은 해결책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발견하고 있었죠. 지하철역은 아름다운 조각품처럼 사막의 모래 위로 솟아오르고 있었어요. 강역은 전 세계의 디자인을 결합하고 있었죠. 한국의 효율성, 독일의 강점, 프랑스의 아름다움,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의 문화요. 함께 우리는 정말 특별한 것을 건설하고 있었어요. 프로젝트의 마지막 몇 달 동안 제 60번째 생일이 찾아왔어요. 저는 소란을 원하지 않아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죠. 하지만 어떻게 이수진이 알아냈어요. 그날 저녁 그녀는 저를 작은 기술 회의에 초대했는데 알고 보니 깜짝 모임이었어요. 팀은 저에게 액자에 넣은 사진을 선물했어요. 그 사진에는 우리 모두가 거의 완성된 중앙역 앞에 서 있었죠. 12개 다른 나라에서 온 작업자들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서서 우리가 함께 지은 것에 자부심을 느끼며 웃고 있었어요. 밀러 박사님께 이수진이 잔을 들며 말했어요. 새로운 방식을 배우기에 결코 늦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신 분께요. 제 눈이 촉촉해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모두에게 제가 대답했어요. 우수함에는 국적이 없다는 것을 늙은 독일 엔지니어에게 가르쳐 주신 분들께요. 그날 밤 저는 독일에 있는 제 모교에 긴 이메일을 썼어요. 한국 공학학교들과의 새로운 교환 프로그램을 제안했죠. 미래는 전 세계의 접근 방식을 결합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속합니다. 제가 썼어요. 우리는 학생들을 이러한 현실에 대비시켜야 합니다. 리야드 지하철이 공식적으로 개통된 날 국왕 자신이 리본을 잘랐어요. 수천 명의 사람들이 축하하기 위해 모여 있었죠. 저는 조용한 행복감으로 군중의 뒤에 서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기차는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운송할 텐데 이는 여러 나라의 엔지니어들이 함께 일함으로써 가능해진 거였죠. 사우디아라비아에서의 마지막 주는 작별 인사로 가득 차 있었어요. 짐을 싸면서 저는 제가 또 다른 프로젝트 완성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을 가지고 집에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저는 새로운 이해를 얻게 됐죠. 진보의 가장 큰 장벽은 종종 우리 자신의 마음속에 존재한다는 것을요. 떠나기 전에 저는 국제공학저널에 논문을 제출했어요. 그 논문은 우리가 사막에서 건설하는 과제를 극복하기 위해 다른 나라들의 기술을 어떻게 결합했는지 설명하고 있었죠. 이수진과 피에르가 저와 함께 공동 저자로 참여했어요. 이는 1년 전에는 결코 생각하지 못했을 일이었죠. 마지막 날 저는 중앙역을 한 번 더 방문했어요. 반짝이는 기차들이 우리가 놓은 선로를 따라 부드럽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우리가 설계한 플랫폼을 오가며 서두르고 있었죠. 아이들은 첫 지하철 탑승에 들떠서 창문에 얼굴을 대고 있었어요. 우리 팀에서 일했던 젊은 사우디 엔지니어가 저를 발견하고 다가왔어요. 밀러 박사님, 다음엔 무엇을 하실 건가요? 그가 물었어요. 저는 우리가 함께 만든 것을 둘러보며 미소 지었어요. 저는 들을 의향이 있는 모든 사람에게 공학의 미래가 독일이나 한국이나 미국이나 프랑스가 아니라는 것을 말할 겁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함께 서로에게서 배우는 것이죠. 제 비행기가 리야드에서 이륙하면서 저는 사막의 피부 아래로 정맥처럼 퍼져 있는 새 지하철 노선이 있는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저는 사우디아라비아를 떠나고 있었지만 소중한 교훈을 가져가고 있었죠. 여러분이 얼마나 나이가 들었거나 경험이 많아지더라도 항상 배울 것이 더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것이 아마도 가장 위대한 공학적 성취일 거예요. 강과 계곡뿐만 아니라 마음과 문화 사이에 다리를 놓는 것이요. 잘 들으셨나요? 세상에는 가슴 따뜻한 이야기들이 가득합니다. 힐링 사연은 해외에서 전해지는 감동적인 사연들을 소개하며 다양한 이야기들을 통해 위로와 희망, 그리고 하루의 힐링을 선물해드립니다. 조그마한 힐링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큰 힘이 되어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